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코로나19 극복과 치유, 희망을 발언하는 마음을 담은 봉축탑 점등식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봉행됐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보물 2015호 고려 천수 가는보살도와 월인석보 등 11,000여 건, 23,000여 점의 문화재와 미술품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두 곳에 기증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장 포교 활성화를 위해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포교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교 환경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불교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나무 심기에 대한 정부의 일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476주년 탄신일을 맞아 충무공의 애국정신이 살아 숨쉬는 전라 좌수영의 본영, 전남 여수에 살아있는 이순신 장군의 흔적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봉축탑 점등식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봉행됐습니다.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재현한 점등탑이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사회 치유와 희망을 발언하는 마음을 담아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유상석 기자입니다. 불, 법, 승. 불법승, 삼보의 구호에 맞춰 국보 11호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본뜬 봉축탑 등이 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봉축탑 점등이 이뤄진 순간 서울시청 앞 광장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희망의 빛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전 세계적 문제로 확대된 코로나19 위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함께 이겨내겠다는 불자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봉축탑에 담겼습니다. 국경이 의미 없는 지구의 보편적 문제가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진리를 관하고 불법하신 가르침에 따라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실천에 옮겨 일상의 행복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모양의 봉축 등은 본래 탑의 양식을 그대로 살리면서 전통 한지를 사용해 새롭게 제작됐습니다. 점등식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지난해보다도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등 각종단의 주요 지도자 스님 14명이 참석한 점등식은 따스한 전통 등의 빛을 가슴에 품고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모두가 한 생명임을 깨워주시는 부처님, 많은 이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사회가 안정되고 평안해지도록 구고 살펴주옵소서. 참석자들은 점등식에 이어 봉축탑 주위를 돌며 국난 극복과 희망의 세상을 발언하는 탑돌이를 진행했습니다. 점등식과 탑돌이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함께했습니다. 서울 시민 모두 함께 평안한 그런 편안하게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탑돌이를 했습니다. 정말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봉축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점등식에 이어 다음 달 15일에 연등법회와 연등회, 유네스코 등록 기념식이 열리고 올해 연등회는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온라인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가불자 지도자 모임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산하 종령기구인 불교포럼이 불교 리더스 포럼으로 명칭을 바꾸고 5기 임원단을 새롭게 꾸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 리더스 포럼 5기 상임대표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상임 부대표인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이원우 국회 정각회장,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 등 공동대표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불교 리더스 포럼 공동대표에는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과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 윤성희 동국대 총장,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이인정 전 대한산학연맹회장, 정연만 중앙신도회 부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보물 2015호 고려 천수 관음보살도와 월인석보 등 11,000여 건, 2만 3천여 점의 문화재와 미술품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두 곳에 기증했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이 회장 소장품 11,023건, 약 2만 3천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문화재와 미술품이 국가에 기증되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예술적 사료적 가치가 높은 주요 미술품의 대규모 국가 기증은 사실상 국내에서 최초이며 이 회장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9,797건, 21,600여 점에는 보물제 2015호 고려 천수 관음보살도와 보물제 935호 월인석보 권 11과 12, 국보제 216호 정선필 인왕제색도 등 국보와 보물 국가지정 문화재 60건이 포함되어 있고 불교미술 등 한국 고고 미술사 문화재가 망라돼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6월부터 가칭 고 이건희 회장 소장 문화재 특별 공개전을 시작으로 일반에 공개하고 내년 10월에는 기증품 가운데 대표 명품을 선별 공개하는 가칭 고 이건희 회장 소장 문화재 명품전을 가질 계획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장 포교 활성화를 위해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포교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포교의 중요한 동력인 교구 본사를 중심으로 사찰, 신행단체와의 소통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취임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출입 기자들과 마주했습니다. 현장 포교가 살아나야 종단의 생명력이 살아난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던 자신의 포교관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선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포교가 아니라 계층별 특성과 수요에 맞게끔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교를 좀 새롭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에서 쓰는 용어로서 이제 불교 마케팅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즉 대상에 따라서 맞는 포교의 방법을 전달할 때가 됐다. 기존 수행 방식을 뛰어넘어 현대인이 선호하는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장 포교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테면 상월선언 자비순례 같은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는 겁니다. 전 원장 스님께서 상월선언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을 했지만은 그것을 현재 필요로 하는 우리 수행 모델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포교원에서는 하반기에 좀 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만들어내서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포교를 뒷받침할 포교 네트워크도 강조했습니다. 교구 본사를 중심으로 사찰과 신행단체가 결합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나 정례적인 대화 등 소통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교구 본사가 각 지역의 전법자량으로 지정된 수말사 또 말사들까지 종단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일들 또 현장에서 요구하는 일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불교 성전과 5대 수행법 길라잡이 등 전임 집행부의 성과를 이어가 종단의 수행 분위기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깨달음의 바다에 이르기 위해서는 흐르는 강물처럼 끝없이 변화하고 적응해야 한다며 포교 종책의 일관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해 종교계와 환경단체들이 여러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불교 환경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불교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나무 심기에 대한 정부의 일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선언에 발맞춰 산림청이 제시한 세부적인 추진 방향입니다. 수령이 오래된 나무는 벌채하고 이 자리에 환경 적응력이 우수한 나무를 새로 심겠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노령화된 나무는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이 급격하게 저하되기 때문이라는 게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대로라면 세계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의 나무를 모두 베어야 한다는 지적이 불교 환경연대가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산림청에서 탄소 중립화를 근거로 해가지고 연급 조정이라고 해서 지금 그 노후된 나무들 같은 경우엔 탄소를 갖다 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40년, 50년 된 나무들을 베서 거기다가 새롭게 심는다고 막 발표하고 있는데 전 이 정책은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단체에서는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위에 나무를 심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녹지화 정책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보다 배출량이 적지만 기후변화엔 28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메탄가스를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메탄이 지금 실제로 석유, 석탄보다 훨씬 더 많이 지구온난화를 갖다 유발하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을 갖다 줄이는 것이 기후변화를 갖다가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담회에선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생활 방안으로 채식하기와 빈그릇 운동, 일회용품 줄이기 등과 같은 불교적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불교 환경연대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 같은 대규모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고 전국 2,200여 곳의 사찰들의 참여 공문과 포스터 등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불교 환경연대는 오는 10월 21일 기념 행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녹색 불교 운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불교 환경연대가 앞으로 20년을 바라보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한 공론장을 만들고 핵심이 이제 그런 공론장을 만들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가장 불교다운 방법으로 지구촌의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간다는 불교 환경연대의 행보에 범종단적 차원의 동참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사회 양극화와 일자리 감소 문제 대안으로 꼽히는 기본소득의 의미를 불교와 가톨릭 등 각 종교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올바른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막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부대 행사로 종교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는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종교계까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종단이 수행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승가형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승가 안에 원래 기본 소득과 같은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내장돼 있고 그것을 복원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 불교 좀 직접적으로는 승가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고. 토론자로 나선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승가 내에서 모든 수행자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해 승가 내 불평등, 사유화를 해결하고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476주년 탄신일이었는데요.
충무공의 애국정신이 살아 숨쉬는 전라 좌수영의 본영인 전남 여수에는 장군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명량해전을 앞두고 병사들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10여 척의 판옥선으로 무려 130여 척의 왜군을 격파한 명장 이순신, 그 충원이 살아 숨쉬는 구국의 성지 전남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부터 조선수군의 전초기지인 진남관, 사당인 충민사와 의승수군 대장인 옥형스님과 자운스님이 충무공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석천사, 임진왜란 당시 의승수군의 지휘본부였던 흥국사까지 여수 지역 곳곳에는 충무공과 의승수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흥국사는 의승수군이 창설된 호국 불교의 성지로 충청과 전라, 경상도 등 3도에서 모여든 700여 명의 승군들이 무예를 연마한 곳입니다. 수군으로서 활약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이 좌수영의 이순신 장군이 저렇게 이름이 나고 참 호남이 아니면 나라가 없다고 그런 말까지 나오도록 된 것이 의성 수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순신 장군도 전과를 올리고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경내 의승수군 유물전시관에는 이순신 장군의 친필이 공북루라는 현판에 남아 있으며 당시 의승수군들이 사용한 칼과 창, 철퇴, 활과 화살 등의 무기류와 피 묻은 승복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 말 흥국사 봉황루 중창 보수 과정에서 1729년에 기록된 300명의 승군 명단이 적힌 기록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여수 흥국사는 희생된 의승수군들을 위한 수륙 고혼천도 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35년 전부터서 그것을 다시 살려가지고 해마다 그것이 거북선 축제 때 여수의 거북선 축제 때 그것을 모시고 그럽니다. 풍전 등화의 위기 속에서 조국을 지켜낸 구국의 영웅 이순신, 충무공 탄신일을 맞아 장군의 승전보 뒤에 가려진 의승수군의 빛나는 활약상과 호국 정신을 함께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경남 창원 불모산의 천년고찰 성주사가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삼보일배 정진을 펼쳤습니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모든 생명의 행복과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삼보일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첫 번째 발걸음은 자신을 위한 발언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위한 발걸음입니다. 구슬땀을 흘려가며 정진을 펼쳤습니다. 성주사 불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고귀한 생명들이 감염병을 이겨내고 함께 일어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도 우리의 이런 정성스러운 원력으로 성큼 건너뛰어서 옛날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 부처님법을 존중하고 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세상이 부처님 세상인 불국토가 실현되기를. 이번 삼보일배 정진은 성주사 초입부터 깨달음의 길을 거쳐 지장전까지 500여 미터 구간에서 2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주지 법안 스님의 인도로 포교사회와 불모학당 마야이 등이 스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삼보일배 정진을 행하면서 동참불자들은 부처님 제자로 거듭 태어나 중생을 위해 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불제자들은 우주 모든 존재가 한 몸 한 생명임을 알려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모든 생명과 인연들을 달성하고 온 생명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천년고찰 성주사의 코로나19 종식 기원 삼보일배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참여와 정진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BBS 뉴스 박노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의 제20세 종정 지허대종사 추대법회가 봉행됐습니다. 태고종은 서울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태고종 제20세 종정 지허대종사 추대법회를 봉행하고 종단 발전을 서원했습니다. 태고종 20세 종정 지허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우리 종단은 빈 바닥에서 종단을 재정비한 지 50년이라는 상처의 세월을 지닌 채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밝은 내일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권세나 물질이 가난하지만 태고종의 수행과 확철대오의 종기를 철저히 믿고 행하는 종단이 되도록 자나깨나 함께 다 같이 정진해야 합니다. 지허대종사 추대법회에는 태고종 스님들 외에도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스님, 이원욱, 주호영, 윤상현 국회의원, 조현래 문체부 종무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이 보물 구례 화엄사 목조 비로자나불 삼신불자상을 국보로 지정 예고하고 울진 불영사 불연과 완주 송광사 목조 석과열의 좌상 소조 16나한상 일괄 등 2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불교 조각 가운데 삼신불로는 유일한 구례 화엄사 목조 비로자나 삼신불자상은 17세기 불교 사상과 미술사의 중요한 가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안착과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창작씨앗을 신설해 6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각원 소득 인정액이 120% 이내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신진예술인에게 생애 1회 1인당 2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올해 제14회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문예회관과 예술단체 참가 신청을 다음 달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펼쳐지는 대표적인 아트마켓인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은 올해 다리를 놓다를 주제로 문예회관과 예술단체 간의 활발한 교류와 실질적인 공연 유통 성과 창출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봉축탑 점등식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봉행됐는데요. 서울 도심을 환하게 밝히는 점등탑이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치유와 희망의 기운을 한가득 불어넣어 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29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